국민 라디오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현실을 찾아 나서는 것. 나는 그것이 여행이라고 생각했다. 언젠가는 돌아와야 하겠지만 언제나 떠난다는 설렘만이 전부인 양 나는 떠났다. 떠나는 순간부터 현실과 멀어진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으나 나는 바로잡지 않기로 한다. 잘못 든 길이 현실이 되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떠난다는 설렘을 잊지 않으려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 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4월 6일부터 개편이 됐는데요. 개편이 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낭독 코너입니다. 원래는 이게 오프닝도 없는 거였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읽어드릴 책은 박후기 시인의 사진 산문집 내귀는 거짓말을 사랑한다입니다. 가세에서 나왔고요. 노란 표지 아주 예쁩니다. 오프닝 멘트 대신 읽어드린 거는 서문의 첫 단락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주 4일 방송이었다가 이제 5일로 개편이 되니까 한 권으로 두 꼭지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홀수로 하나 남게 돼서 그때 요거를 하려고 지금 이제 새롭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좋고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가능하면 이제 산문집들, 일반 산문집들을 좀 짧게 구성이 된 것, 한 페이지 이내나 한두 페이지 정도 이렇게 해서 한 꼭지가 한 3분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할까요? 그 정도 되는 거를 좀 읽어드리려고 그럽니다. 박후기 시인. 동명의 또 시집이 있습니다. 2009년에 나온 내귀는 거짓말을 사랑한다 이런 시집이 있고요. 이번에는 사진과 함께 시인이 여행을 하면서 어쨌든 사진과 함께 글을 붙인 겁니다. 오프닝에 읽어드렸던 부분의 나머지 뒷부분, 서문의 뒷부분을 제가 한번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서로 다르듯 내가 머무는 곳과 내가 머물고 싶은 곳은 달랐다. 이탈리아 어디에나 사람은 살았지만 어디에도 당신은 없었다. 그러므로 어딜 가더라도 짧은 인사만 했을 뿐 어느 누구에게도 그립다는 고백은 할 수가 없었다. 그리움은 내가 어딘가에 남겨두고 온 감정이기에 텅 빈 공항이나 깊고 어두운 골목 안 혼자 남겨진 시간 속에서도 차마 외롭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카메라 셔터를 누를 때마다 잠시 당신이 찰칵 하며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다. 누군가 그리워질 때 이제 그만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나에게 타일렀다. 그것은 시간과 돈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나의 바람대로 정말 떠나는 삶을 유지하고 싶다면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정든 집이든 그리운 당신이든 간에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그리움을 잃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별의 지옥이 지구라고 누군가 말했다지만 다시 그리움의 시절로 복귀하라고 한다면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탈리아를 찾아갈 것이다. 그리고 다시 당신의 이름을 호명하며 그리움을 불러낼 것이다. 내 귀는 아마도 날 사랑한다는 당신의 거짓말조차 사랑하고 있는 것 같다. 2014년 봄의 지옥에서 박후기 쓰다. 네, 이렇게 서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책이 재밌어요. 이렇게 첫 페이지를 넘기면 시은 박후기 사진 산문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문을 넘기고 표지를 쫙 들어가면 어떻게 시작되냐면 내귀는 거짓말을 사랑한다.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맨 뒤에 끝나는데 뒷페이지에 가면 내 귀는 거짓말을 사랑한다. 마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들이 쭉 들어있고요. 짧은 글들, 약간 긴 글들도 이렇게 들어있는데 또 하나 읽어볼까요? 1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 마음이 당신을 보고 있어요. 관심이란 말은 내 마음이 당신을 보고 있어요 라고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즉, 나는 당신을 좋아하게 될지는 모릅니다 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처음 당신을 만나기 전 당신의 신발과 옷과 미소 같은 것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누군가의 취향이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당신을 쳐다보게 되는 순간 그 누군가의 취향은 나의 관심이 되어버린다. 멋지죠? 객관에서 주관으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 A, B, C 중에 하나였는데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내가 당신을, 그 사람을 쳐다보는 순간 그 사람의 그 객관이 내게는 관심사가 되어버린다. 이런 얘기네.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 될까요? 자, 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이유입니다. 무례한 사람은 마치 허락 없이 남의 서랍을 뒤지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마음을 온통 어지러놓게 뒤집어 놓곤 한다. 그런 당당함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런 행동이 사랑의 영역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사랑이라는 이유로 뺨을 맞기도 한다. 그런데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울면서 마음을 추스르는 우리는 누구인가? 사랑이라는 이유로 뺨을 맞기도 한다. 네. 남의 서랍을 뒤지는 것. 사랑은 자격이나 권리는 아니죠. 그렇죠? 어찌 보면 스스로 낮아짐을 자청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무례한 사랑도 있는 모양입니다. 사랑이라는 착각이겠죠, 이건. 정말 사랑한다면 조심스러워서 차마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허락 없이 남의 서랍을 뒤지는 것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온통 어지럽게 뒤집어 놓겠습니까? 그걸 안다면 이렇게는 못하겠죠. 근데 문제는 실제로 이렇다는 겁니다. 어지럽게 다 뒤집어 놓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존재라는 자체, 그 어떤 사람의 존재 자체가 내 일상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이니까요, 그게. 제가 자꾸 사랑 얘기를 하니까 사랑이 다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사랑이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랑 빼면 또 뭐 얼마나 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이 다는 아니지만 사랑을 빼고 나면 별로 남는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조금 길은 거 한쪽이 있는데요. 영혼의 방치라는 글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에워싸고 있는 것들, 가령 바람, 피부, 숲, 죽음, 세포, 불안, 그리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얼마간 당신을 둘러싸고 떠도는 또 다른 인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바람은 내 몸속까지 불어갈 수 있는 건지, 피부의 두께와 세포의 수와 혈관의 길이는 얼마나 되는지, 문득문득 떠오르는 죽음과 그로 인한 불안은 우리의 영혼에 독이 되는지 득이 되는지. 제 몸 하나 들여다보지 않고 우주를 이야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죽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하물며 땅바닥에 떨어진 씨앗을 들여다보지 않고 어찌 생사를 말하겠는가. 그러다가 무언가 당신을 건드리면 기다렸다는 듯이 와락 눈물을 쏟아버리며 쏟아진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도 자신을 들여다보는 한 방법이겠지. 그때를 놓치면 당신은 타인의 시선과 강요된 기품 때문에 마음 놓고 올 수 없을지도 모를 테니까. 조문 가서 망자의 사진을 들여다보는 몇 초 동안 머릿속을 스치는 것이 내가 아는 죽은 자의 일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 긴 시간 동안 우리 몸과 영혼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깊은 내용입니다. 또 다른 인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제 몸 하나 들여다보지 않고 우주를 이야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땅바닥에 떨어진 씨앗. 씨앗은 휴면, 휴식, 대기, 기다림 이러면서도 또 동시에 생명, 시작, 환희 두 가지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죠. 와락 눈물을 쏟아버리며 쏟아진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 이럴 때 있습니다. 참았다가 강요된 기쁨 때문에 참았다가 와락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엎질러지는 거죠. 감정이 엎질러질 때 이럴 때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갇히는 것, 사랑이란 이런 구절인데요. 골목 안에 갇힌 바람은 몇 년 동안이고 그것을 빠져나가지 못한 채 이리저리 헤맬 때가 있다고 누군가 말했다. 나는 그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삶 또한 갇힌 바람처럼 저 골목을 벗어나지 못하고 같은 길을 맴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저 갇힘 속에서 우리의 사랑과 첫 키스가 태어났으며 저 갇힘 속에서 안식과 온기가 생겨났다. 사랑이란 내가 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갇히는 것이다. 그렇죠? 스스로 내가 가서 상대에게 갇히는 것. 유배를 자청한다고 할까요? 자신의 일상을 허물고 상대에게 가서 상대의 주변에, 상대의 중심에 갇히는 것도 아닐 거예요. 가서 주변을 맴돌기도 하고 둘이 열렬한 사랑에 빠졌다면 조금 경우가 다르겠지만 사랑이 시작되고 내가 더 큰 사랑을 품고 있다면 스스로 유배를 자청하는 게 됩니다. 사랑이란 내가 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갇히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갇혀본 기억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갇힌 상태로 헤어나지 못하고 계십니까? 갇혔다는 걸 알면 이미 갇힌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를 모르고 불면의 밤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환희의 나날들을 보낸다든지 그렇게 모를 때까지가 저는 갇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을 해석하지 말 것. 시를 읽을 때 어느 한 구절에 눈길이 간다면 그 한 구절이 그 시의 전부이다. 누군가의 얼굴이 자꾸 떠오른다면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 얼굴이 당신의 전부이다. 느낌을 분석하려 하지 말자. 사랑을 해석하려 하지 말자. 꽃이 어디 분석하고 피어나던가. 꽃은 그냥 피죠. 사랑도 이와 같아서 때가 되면 핍니다. 혹시 지금 사랑이 아쉽다거나 떠나간 사랑 때문에 한탄하고 계신다면 그냥 그 감정을 그대로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이 시작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석하거나 분석할 수 있다면, 말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건 또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저는 그냥이란 말을 좋아하는데요. 왜 그러면 그냥 그러고 씩 웃는 거. 그 그냥이 뭘까요? 해석되지 않는 것, 분석할 수 없는 것, 사랑 아닐까요?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보고 싶으면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전화해서 만약에 그쪽에서 왜? 라고 묻는다면 그냥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사실 그냥이잖아요. 그냥 보고 싶기도 하고 또 괜히 생각도 나고 또 그냥 그 그냥이라는 말에 사랑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라는 문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랑, 그것은 언제나 문 밖에서 떨고 있다. 혹은 몸 안에서 떨고 있다. 어쩌면 문을 열까 말까 망설이다. 당신이 생애가 저무는 것인지도 모른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아가거나 문을 열고 내 안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죽을 때까지 망설이기만 하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랑이 문 밖에서 짧은 생을 마치고 돌아가는 것인지. 그런가요? 문 밖에 떨고 있는 사랑이라 몸 안에 떨고 있는 사랑. 망설이다가 생애가 저무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냥 문 열고 나가서 받아들이면 되는데 죽을 때까지 망설이기만 하는 것. 예, 그런 거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다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여러분들께 듣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끼실 것 같아요. 맞아. 그럴 때 있어. 그런 거 있어. 이게 좀 애매해요. 그렇죠? 뭐라고 딱 얘기하기가 애매합니다. 사랑 얘기 나오니까 결혼 얘기도 나오네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혼을 부탁해. 이 오른쪽 47쪽에 있는데 왼쪽에는 결혼하는 부부 사진이 있습니다. 예, 보기에도 나이들이 좀 있어 보여요. 40대의 신랑 신부처럼 보이는데 네, 결혼을 부탁해. 첫 결혼식은 아니라고 누군가 말해 주었다. 나는 그들의 첫 결혼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나 굳이 입 밖으로 그 말을 꺼내진 않았다. 사실 세상의 모든 결혼이 사랑이라는 내용으로 유지되지는 않는다. 자이든 타이든 한번 결혼의 문턱을 넘었다면 사회적 지위든 경제적 형편이든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결혼이라는 형식을 유지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세상의 그 모든 사랑이 결혼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 또한 아니다. 세상의 모든 결혼이 사랑을 담보하고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죽도록 결혼을 하고 싶어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죽도록 이혼을 하고 싶어한다. 숙제죠. 제가 결혼 27년 차입니다. 88년에 결혼했는데요. 항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또 변명은 아니지만 이 부부가 단지 부부만의 문제로 싸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부모님 문제 아니면 형제들 문제, 시댁과의 문제 아니면 처가와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젊은 시절에는 좀 싸우는 것 같고 나이가 점점 들면서는 아이 때문에 또 싸우게 되죠. 아내는 집에서 아이 때문에 속을 많이 썩고 힘들고 학원이네 학교네 쫓아다니고 정보 수집하고 굉장히 힘듭니다. 요즘 엄마들 그 입시 정보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가 수준까지 갔다고들 그러는데 그렇지만 아이가 어디 이렇게 말을 들어주나요? 말을 잘 안 들어주죠. 그러다 보면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남자는 어떻습니까? 집에 와서 아니 집에서 뭐 하냐? 개 하나를 관리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또 싸우게 됩니다. 결혼이 이렇게 끝에만 나오는 말, 또 다른 누군가는 죽도록 이혼을 하고 싶어 한다. 이런 심정, 또 저는 이 사람도 죽도록 이혼하고 싶어 하는 이 감정이 정말 지속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 감정이 지속되니까 이혼을 하는 거겠죠. 홧김에 이혼을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진심으로 이 감정이 죽도록 이혼을 하고 싶은 감정이 계속 지속돼서 어쩔 수 없이 마음은 다 식고 그렇게 해서 이혼하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라는 문에서 결혼으로 잠깐 넘어가 봤습니다. 사진들이 굉장히 멋져요. 책 제목대로 된 내 귀는 거짓말을 사랑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책을 핥고 싶습니다. 고양이처럼. 고양이가 책을 읽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도 그리움을 핥고 싶습니다. 책을 펼쳐야 비로소 그를 만나게 되듯 만나야 비로소 사랑을 읽게 됩니다. 사랑을 잃고 펼쳐 있는 책 속엔 거짓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 비로소 나를 사랑한다는 당신의 거짓말마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거짓말마저 사랑하게 된 걸까요? 아니면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스스로 위안을 찾고 싶었을까요? 답은 각자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랑이 밥 먹여준다는 말, 틀린 말 아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밥 먹여주는 사랑은 생각처럼 오래가지 않는다. 남편과 아내에게 건네주던 반찬이 자식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날을 기준으로 사랑은 이전과 이후로 갈린다. 아, 나는 사랑이 밥 먹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본 적이 있다. 몇 해 전 가까운 지인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암병동에서 투병 중이었다. 이 소식을 어찌 알았는지 지인의 오래전 첫사랑이 찾아왔고 그 여인은 간성혼수에 빠져 사선을 넘나드는 첫사랑의 입술에 손가락으로 물을 적셔주며 미움을 떠먹였다. 그리고 첫사랑의 귀에 대고 무슨 이야기인가를 오래도록 속삭여주곤 했다. 사랑이 먹여주는 밥을 드시고 얼마 뒤 지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사람이 이렇게 혼수 상태에 빠져서 죽음의 문턱으로 갈 때 그때까지 그래도 남아있는 감각은 청각과 촉각이랍니다. 눈이 안 보이고 냄새도 못 맡고 미각에 당연히 어떻게 뭘 먹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갔겠죠. 근데 이렇게 여기 나온 것처럼 첫사랑에 귀에 대고 속삭여주곤 한다는 것.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의 막 이제 임종을 앞둔 분의 손을 쥐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굉장히 그 편안함을 준다고 그래요. 청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안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일 생기시면 꼭 손을 꼭 잡아주시고 좋은 말, 사랑한다는 말, 보고 싶을 거라는 말 이런 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히말라야 쪽 알프스 쪽이겠네요. 이태리 쪽이니까 알프스 쪽 트레킹하는 사람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에 붙은 글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의 신발. 타인의 신발에 몰래 내 발을 넣어본 적 있다. 그때 발뒤꿈치를 타고 올라오던 마치 타인의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오래도록 잊을 수 없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한 번쯤 사랑하는 이의 신발을 들여다보자. 그 사람이 나에게로 걸어온 시간을 들여다보자. 나 때문에 닳아버린 그 사람 자존심의 뒤꿈치를 들여다보자. 사랑하는 사람의 신발을 들여다보는 것. 저는 요거랑은 좀 다른데 이렇게 뒤꿈치가 한쪽만 닳는다는 것은 어딘가를 맴돈다는 것이다. 저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타인의 신발에 발을 넣어보는 건 어릴 때 아빠 신발에 넣어본 거 말고는 거의 없는 것 같네요. 음식점에서 실수로 남의 신발에 발을 넣는 거 아닌다면은 없겠죠. 남자분들이라면 여자친구, 사랑하는 자기 여자의 신발을 한번 이렇게 닦아주는 거 이거 괜찮을 것 같고요. 여자분들은 남친 신발에 발을 한번 넣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 넣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느낌이 올 거예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그 발로부터 나에게 전해지는 것. 모르는 사람의 신발이라면 눅눅하고 불쾌할 수 있지만 내 남자의 신발이라면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무좀이요? 무좀은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잠깐 신발 신는다고 무좀이 없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격렬과 비열 사이에 사랑은 있다. 사랑의 열병을 앓던 밤
어쩌면 그렇게 보고 싶은 얼굴이 외로운 섬처럼 떠오르는지 알 수 없었다. 격렬하게 살고 격렬하게 사랑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수록 자꾸 비열해지는 내 모습이 보였다. 사랑 때문에 격렬하게 싸워본 사람은 안다. 때론 도피가 사랑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그것은 결코 비열이 아니다. 격렬과 비열 사이 어딘가에 사랑은 있다. 격렬 비열도로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박국기 시인이 얘기하는 사랑이 격렬과 비열 사이에 있다니까 거기 한번 올여름에 휴가를 격렬 비열도로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보고 싶은 얼굴이 외로운 섬처럼 떠오르는지 알 수 없었다. 네, 도피하는 것, 잠시 피하는 것이 또 사랑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죠. 누군가의 마음에 발을 헛디디다. 세상은 구멍투성이.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곳은 복개천 위일 수도 있고 하수가 아니라 지하도 아래일 수도 있다. 우주에서 보면 지구도 하나의 작고 푸른 구멍. 우리도 달처럼 발을 헛디딘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흔히 사랑에 빠진다고 말한다. 사랑에 빠진다는 말은 곧 누군가의 구멍 뚫린 마음에 발을 헛디뎠다는 뜻은 아닐까? 하하. 구멍 뚫린 마음. 그러면 그 허방이 없는 사람한테는 빠질 일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 말에 동의합니다. 어딘가 허방이 있는 사람, 구멍 뚫린 곳이 있는 사람,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기도 하고 또 내 그런 자리에 그 사람이 넘어지기도 하고 휘청거리기도 하고 그게 사랑이겠죠. 그리움, 그것은 사랑의 수로일 뿐. 사랑하는 사이일지라도 많은 것을 함께할 수 없다. 함께할 수 없기에 우리는 단 한 시간이라도 함께 머물기를 바라는 것이다. 누군가는 그립다는 생각이 드는 것만으로도 사랑이라고 단언하지만 그리움, 그것은 다만 사랑의 수로일 뿐이다. 그리움의 물길을 천천히 지나가야 비로소 사랑 앞에 당도하게 되는 것이다. 베네치아 곤도라 사진과 함께 있는 글입니다. 낭만적이네요. 배 타고 이렇게 가서 그녀와 테라스에서 에스프레소 한 잔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함께 가는 것. 같은 날 사랑이 시작되었어도 같은 날 함께 죽기는 어려운 게 삶이지. 그러나 함께 죽지 못해 안달인 것이 또한 사랑이지. 네, 맞습니다. 간격이란 얘기가 또 있고요. 꼭지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격의 끝부분을 제가 좀 읽어볼까요? 이거 읽으면서 마치면 시간이 되겠네요. 문제는 혼자만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해 일방적으로 기울 때이다. 나무도 인간관계도 결국엔 적당한 간격이 중요하다. 끌어당김과 적당한 간격 유지. 그것은 이 우주가 유지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도 하거니와 별들의 생존 법칙이기도 하다. 네, 너무 가까우면 위험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